11-4강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고 사용했던 개념이죠. 언제 공부했었죠? 보의 원자 모형 할 때요. 찾아보니까 10-3강 6분 33초부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전자 껍질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어려우니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수준, 에너지 레벨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아니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공부할 때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전자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했었죠. 그러면 오비탈도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 다를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1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보통 크게 둘로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쉽게 이야기하면 수소 원자 대 다른 모든 원자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부터 볼게요. 수소 원자는 오비탈의 존재를 몰랐을 당시에도 전자 껍질만으로 에너지 준위를 잘 설명했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실 원자핵 주위에 트랙과 같은 전자 껍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가능합니다. 우린 이제 오비탈을 배웠으니 왜 보의 원자 모형에서는 오비탈을 몰랐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 주양자수만 같으면 오비탈의 모양과 상관없이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면 여기에다 바로 주양자수에 따른 존재 가능한 오비탈들을 표시해 볼게요. 주양자수가 1인 1s 오비탈, 주양자수가 2인 2s 2p 오비탈. 2p 오비탈은 px, py, pz 오비탈까지 고려해서 표현했고요. 주양자수가 3인 3s, 3p, 3d 오비탈. 그리고 주양자수가 4인 4s, 4p, 4d, 4f 오비탈. 점점점점. 이렇게 주양자수만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 같은 게 수소 원자입니다. 보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방들이 사실 존재했었는데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구분이 안 갔던 거죠. 스펙트럼들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며 해석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오비탈들 사이의 전자 전위를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전자 전위들은 모두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같은 스펙트럼 하나만 나타나겠죠. 이러니까 굳이 오비탈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에너지 준위에서 문제될 게 없었죠. 왜? 주양자수만 알면 되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위치가 s오비탈이건 p오비탈이건 에너지 준위와는 상관없으니까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지만 같은 주양자 수 안에서는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런데 다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아닌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자가 2개 이상 되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더해지고 이젠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부양자수가 다르면, 즉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같지 않게 됩니다.
같은 주양자수일 때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이, p오비탈보다는 d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s오비탈부터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1s 오비탈, 2s, 3s, 4s 오비탈.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p 오비탈을 그려볼게요. p 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2인 2p 오비탈 붙어 있죠. 그런데 수소 원자에선 주양자 수가 같으면 2s 오비탈이나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소 원자가 아닌 경우는 주양자 수가 같아도 2p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부양자 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집니다. 역시 3p 오비탈은 3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고 4p 오비탈도 4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d 오비탈을 표현해 볼게요. d 오비탈은 3d 오비탈부터 존재하죠. 3d 오비탈은 3p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양자 수가 3인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가 4인 4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해요. 이 부분 주의해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다전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뿐만 아니라 부양자 수도 관여합니다. 주양자 수가 같다면 부양자 수가 큰 오비탈, 즉 sp, d, f 오비탈 순으로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정리해 보면 1s 오비탈, 2s, 2p 오비탈, 3s, 3p, 3d 오비탈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3d 오비탈보다 4s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것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3d 오비탈보다 4s 오비탈이 먼저 오고 그리고 3d 오비탈, 4p 오비탈 이렇게 에너지 준위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듯해서 당황스럽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 4p 오비탈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다 암기해야 하나요? 그러진 않겠죠. 사실 화학 원수준에선 이 정도 오비탈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전자 배치 규칙 중에 싸움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미리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면 에너지 준위 순서가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까지 순서를 찾아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양자 수가 작은 것부터 존재하는 오비탈을 순서대로 쭉 적어봅니다. 1s, 그리고 다음 줄에 2s, 2p, 간격을 맞춰서 다음 줄에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5f, g오비탈은 큰 의미 없으니 안 쓸게요. 6s, 6p, 점점점.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싸움의 원리 그림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칠판에 쓸 때 이렇게 줄 맞춰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열된 오비탈들을 아래 왼쪽 방향으로 평행하는 대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순서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을 표현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적어보면 1s, 2s, 2p, 3s, 3p, 그 다음이 3d가 아니고 4s가 나오죠? 그리고 이 이후의 오비탈들도 에너지 준위 순서를 알려면 쭉 적어보면 됩니다. 3d, 4p, 그리고 여기도 4d 이전에 5s 오비탈이 먼저 나오네요. 5s, 4d, 5p, 6s, 점점점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은 여기 OS 오비탈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를 더해서 해석하는 공식도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린 3D 오비탈보다 4S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데 굳이 공식까지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공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댓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리할게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와 다전자가 다르다. 수소 원자는 주양자 수에만 의존하고 다전자는 부양자 수도 관여하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강의 11-5강에서는 오비탈에 관련된 예제 수준의 문제들을 4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